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라디오. 이스라엘 일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당신이 지금까지 몰랐던 이스라엘. 사실 유대인이란 무엇이냐,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하기가 참 힘들어요. 아니 유다의 자손들이 유대인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럼 단일 민족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범주가 넓은 거죠. 그러니까 피부색도 이제 흑인 유대인도 계시고 이디오피아 계통,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유대인도 있고 중동 계통 유대인도 있고 계통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다 다르잖아요. 그 유럽계 유대인은 이제 아슈케나즘이라 부르고, 그렇죠. 중동계 유다계는 이제 세파르딤이라 부르고, 또 뭐 미즈라힘이라 부르던가요? 또 이런 이렇게 부르고, 아프리카계 유대인은 또 베타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유대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디아스포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걸쳐 살았기 때문에 네. 언어, 문화, 관습 다 다르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딱 건국을 하고 보니까 사실은 이 시온주의자들은 이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네. 그냥 우리가 핍박을 받기 때문에 뭔가 우리끼리 모여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걸 살아보자라는 거였지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보면은. 그래서 초기 지도자들은 다 세속주의자예요 보면은. 근데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딱 앉아놓고 보니까 야 우리가 말도 안 통해, 글도 달라, 생활 습관도 달라. 네. 필요했구만.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게 묶일 건 뭐지? 오히려 유대 율법하고 유대교 경전, 토라라고 하는 이거 빼고 나면은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라는 것들을 이제 중심에 놓고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이 종교의 영향력이 의외로 이제 강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는 거죠. 이제 보면은 이 유대인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 혈통이고 아니면은 무조건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스라엘에서 계속 살고, 그 공용어인 히브리어도 모국어로 사용하고, 근데 난 아랍이야, 난 이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시민으로서는 보면은 2등 시민, 3등 시민밖에 안 된다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경계와 탄압의 대상이고, 반면에 해외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세금 한 푼 안 내던 사람이 나 유대교 혈통인데요라고만 하면은 어서 오세요. 의료 보장이 필요하시겠네요. 이분들은 촉촉 된다는 말이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국가를 통합하는데 상당한 이제 장애 요소로 그렇겠네요.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980년대 같은 경우는 이 에티오피아에서 흑인들을 한 13만 명 정도를 또 모셔왔어요. 유태인이라고? 예. 왜냐 솔로몬 왕의 이제 후손이다.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또 기독교 국가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 우리의 혈통.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데려오만 오치 다 이제 사회 하층으로 전락한 거죠 이분들은 또. 그래서 이 유대교라는 문제가 사실 상당히 이제 복잡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근대 국가고 민주 국가고. 근데 여기에 유대 민족 국가라는 타이틀이 하나 또 붙으면서 이게 이제 세속과 종교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얽히는 거죠. 보면. 근대 국가 민주 국가로만 있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를 묶을 만한,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니까 사실은 완벽히 사라졌던 히브리어를 죽은 말이었잖아요. 그 유대교 전통적인 그 의식에서만 쓰는 말이었는데 결국은 누구 말을 쓸지에 대해서 말하기가 되게 곤란하다 보니까 모두가 안 쓰는 말을 차라리 쓰자. 유대인들조차도 잘 안 쓰던 말을 그렇죠. 공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배우고 익히는 이제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친 또 유일한 나라가 이제 였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그러면은 얘네들은 처음서부터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이런 거 이제 어릴 때부터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겠다 싶은데 또 의외로 1970년대까지는 안 가르쳤대요. 이 박해라는 것들은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비참한 거를 왜 그러면 결국 그때 유태인들은 그러면 양 때처럼 다 순순히 끌려갔어요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종족은 기본적으로 나약하고 무기력했던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했다는 거죠 이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교과 과정에 가르쳐주지도 않고 알리고 싶지도 않았대요. 근데 언제부터 알려줬냐면은 제 3차 이제 중동 전쟁에서 다 때려잡고 주변 국가들을 그때서부터 이제 여유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이 사람들을 순교자로 대우하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숨기고 싶은 역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피해 의식, 박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국민의 감정을 하나로 결집을 하고 뭔가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분들은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을 끄집어내면 우리가 다시 그러면 우리도 결국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다.
라는 어떤 그런 위기 의식이 또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그 여러 이슬람계도 있고 아프리카계 또 유대인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징병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일단 징병제잖아요. 네, 징병제고 남녀 구별 없이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랍계 이제 무슬림 사람들은 면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안 가면 좋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1980년대 90년대 스타일로 얘네들 그 취업 서류에 보면 다 군필 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보면은. 우선권을 주는구나. 네, 그렇죠. 괜찮은 직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면제되는 대상이 또 있어요. 종교인. 예, 종교인이에요 보면은. 있잖아. 그 까만 옷 입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장 좀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유대 정통주의자들. 의 이야기죠. 이제 보면은 하레디라고 보통 이야기도 이제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출산율이 3.1명이에요. 한 7명씩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쪽이 보통 이제 출산율이 높다 그러는데 그거를 제압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인구가 사실은 부족한 나라인데 사람을 이제 충원해주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이 하레디라고 하는 이제 저기 극 정통주의자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원래 유대교에서는 그 하루 종일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하루 1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시바라고 이제 부르는데 생각해보면 파키스탄에서 처음에 탈레반이 나왔을 때 이런 모습이에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코란 암송하고 외우고 교리문답하고 밥 먹고 또 교리문답하고 배우고. 어른들이요? 어린이들이. 아, 어린이들이.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유럽에서도 이제 이런 아주 그 유대교라는 종교를 그 정통주의로 따르는 분들이 일부 계셨다고 그래요 보면은. 근데 이분들이 홀로코스트 때 이제 다 쑥밭이 된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어쨌거나 살아남으신 분들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1940년대 후반에 이제 창건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양반들은 우리는 하루에 18시간씩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들고 나가서 싸울 시간이 없다. 왜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주변이 다 적인데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총 들고 나가가지고 지금 일당 내 하나 죽을 때 10명씩 죽이고도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은 위기감에 있는 사로잡아야 됐는데 갑자기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황당한 거죠. 그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결국 묶일 수 있는 거는 저거 하나인데 저 말을 안 들어주면은 우리를 묶을 수 있는 뭔가가 없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타협을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해줄 수는 없고 쿼터를 실시해요. 400명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너희들은 병역 면제. 대신 너희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그래. 경전 읽고 열심히 유대교 그 공부해. 그러고 나면 그 경전을 유대교 교리에 따르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생업을 위해서 무슨 이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안식일 뿐만 아니고 일상적으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 그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있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돼. 안식일에는? 아니 일상적으로도. 그럼 누가 눌러줘요 와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양반이죠. 옛날. 우리나라 양반들이 옛날에 옷도 혼자 못 입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하레디. 그러니까 사실 탈레반도 보면 학생이잖아요. 이 하레디라는 것도 이제 극 정통주의 학생 그룹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예시바라는 이제 교육을 졸업을 하면은 이제 하레디라고 이제 되는데 이 친구들은 딱 졸업하면 바로 결혼합니다. 10대.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이 열심히 있는 남자들은 이제 세속적인 일을 하면 안 되지만 여자들은 해도 돼요. 생업을 책임지는 건 이 결혼한 여자들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여자들은 정말 힘든 거죠. 5명, 10명씩 애 낳고 나가서 이제 돈 벌어와야 되고 심지어 이 그 여성들 하레디 이제 이쪽 여성들 같은 경우는 부르카도 착용해요. 눈만 내놓는 부르카. 그러니까 이제 물론 모든 여성들이 다 이런 건 아닌데 그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이제 믿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점점 인구가 느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식들은 또 다 또 이 극정통주의로 가서 혈통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2017년 되면은 전체 인구의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900만 된다고 그랬는데 100만 명이 돼 버려요. 이 친구들은 일도 안 하죠. 그다음에 군대도 면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400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정치적 영향이 커지다 보니까 다 면제예요. 이제 일 안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또 이 사람 보조금도 줘요. 장학금 비슷하게. 거기다가 이제 그 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저기 복지 자금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400명, 뭐 500명 있을 때는 그래, 뭐 독특한 집단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데 인구의 이제 10몇 프로가 됐는데, 네. 도대체 쟤네들 뭐지? 이 친구들이 또 정치적 영향력까지 또 커집니다. 보면은 당을 만들어요. 당을 만드는데 이 이스라엘 정치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지역구가 없어요. 다 비례대표예요. 스웨덴도 이제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여러 이제 내각제 국가다 보니까 네. 이제 그 합종 연행을 해야 되잖아요. 극정통주의자분들은 다 이 당을 찍는 거죠. 이제 보면은 유대율법당을 찍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석이 아쉬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연정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관 한 자리 주고. 그러면서 1977년에 이제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있는 리쿠드당이 처음으로 집권을 하는데 네. 원래 그동안에는 계속 노동당이 집권을 하다가 리쿠드당이 집권을 하는데 연정을 맺었어요. 그때 조건이 뭐냐면은 병역 면제 상한을 철폐하는 거였어요. 아까 처음에 4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면 네. 조금씩 늘었는데 다. 네, 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계속 이제 그 상급 학교 진학해도 장학금, 대가족 복지 확대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해서 지금까지 관철을 시켜온 거죠. 표는 점점 늘어나잖아요. 전체 인구의 12%쯤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 견딜 수가 없다. 내부적으로도 시위도 막 발생하고 그러니까 2014년에 이제 이 사람들도 다 징병한다. 라는 법안을 만듭니다. 도저히 이제 왜냐면 중산층이 대규모 시위를 했거든요.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집총 거부한다. 우리 동원령 거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왜 누구는 총 맞아 죽고 누구는 집안에서 보면은 저러고 있느냐. 야, 거기는 서로 다 자발적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거긴 또 그렇지는 않군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것도 신화예요. 예비군 훈련 신화. 예, 중동 전쟁에서 초반에 이스라엘이 되게 위기에 몰렸죠. 그때는 아무도 안 왔어요. 이길 것 같을 때 이제 다 숟가락 얹으러 간 거죠. 보면 뭐 유대 당연히 이제 이 정통 보수주의들은 이제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7년에 헌법재판소까지 가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면제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위헌이다. 이제 원래는 2017년부터 징병을 시작을 했어야 돼요. 근데 계속 반발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2020년 이제 내년으로 연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이제 쿼터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가는 건 아니고 1,800명까지만 이제 예외로 인정을 하겠다. 이스라엘 군도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왜 고문관인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공군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부대를 편성을 해서 앉아가지고 주로 할 수 있는 종교병? 뭐 종교병도 있지만 이제 컴퓨터나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어떤 이런 거를 시켜서 얘네들한테도 뭔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면 호기심이 생기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나가서 취업도 좀 할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가가 이제 졸지에 그 취업 학원 역할까지 해야 되는 군대가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잘 납득이 안 되지만 네.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은 유대 국가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그거를 이제 법에다가 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든 간에 유대교의 규범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히 그럼 유대 국가라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 그런 일이 되고 있는 지금도 거죠. 아직 해결이 안 된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전면 징집인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쉽지 않을 것 같죠. 보면은 그래서 모자를 쓰잖아요. 보면은 네. 이제 약간 여기도 종파가 또 다르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작은 모자 쓰시는 분이 있고 큰 이제 뭐 이렇게 빵똥 모자 같은 그러니까 아주 그 정수리만 가린 조그만 모자도 이제 있고 중절모 같은 비슷한 거 쓰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네. 다 까만색이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색깔은 까만데 이제 그 중절모 비슷한 걸 쓰시는 이제 이 정통주의자들은 하레디라고 부릅니다. 하레디. 예, 이 사람들은 원래 이제 그 동유럽 지금 이제 발틱 3국 특히 라트비아 쪽에 이제 많이 계셨던 분들이라고 그래요. 하레디라고 부르는 분이 이제 이 정통주의를 주도하는데 좀 엘리트주의, 되게 잘난 척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랍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검은 양복에 하얀색 셔츠, 중절모 이렇게 쓰면 저분은 하레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이제 마개 할멈 모자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되게 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과잉스러운 좀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하시드라고 머리로 경전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찬송하고 몸으로 이제 그걸 믿으시는 이런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색 롱 코트를 입고 좀 더운데도 그다음에 모자가 이제 원통형 이제 그런 이제 이상하게 생긴 이제 모자를 쓰는 분들은 하시드라고 이제 보통 부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유대교라고 생각하면 이제 작은 모자 쓰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이제 그냥
보통 좀 모던한 어떤 정통주의자. 사회생활 다 해요. 네, 사회생활 이분들은 네. 사회생활 다 합니다. 보면은 장관도 야물캐라고 부르던가요? 보면은 이 모자 뭐 근데 이제 이런 모자를 쓰고 다니신 분들은 이제 좀 세속에 네네. 가까운 어떻게 보면 유대주의자. 이분들이 이제 유대교 그러니까 이슬람 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사실은 이제 골치가 되고 골치 덩어리로 이제 되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이 하레디 그러니까 극정통 보수주의자들 네. 이 중절모 쓰고 다니시는 네네. 이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하시는데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제 따로 학교도 다니고 따로 학교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보내고 네. 뭐 이러는데 어느 날 가정통신문이 나갔답니다. 어떻게 엄마가 여자가 운전을 할 수 있느냐? 엄마가 운전을 해서 애들 탑승하는 건 자제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영국 사회가 또 한바탕 도대체 뭐냐 쟤네들 보면은 아, 돈은 벌어오라며. 그러니까 돈은 벌어와야 되는데 아, 진짜. 원래 영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상당히 이제 세속주의적이고 개방적이고 이제 네. 이런 태도가 많았는데 원체 이분들이 출산율이 좋다 보니까 영국에 있는 유대교 집단에서 다수를 이제 점하는 상황이 이제 돼가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남성들 중에 한 15% 정도만 풀타임 일을 한답니다 보면은.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 복지 체계에 편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답답한 거죠. 이게 예전에 이제 작을 때는 그냥 뭐 너희들 그래 뭐 감안해 줄게라고 생각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뭐 한 명 뭐 1.5명 이렇게 낳는데 여긴 5명, 7명씩 낳고 있다 보니까 불편한 이웃이 네. 이제 돼가고 있는 이제 이런 면도 있고요. 보면은 얼마 전에는 또 미국에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보면은 원래 백신이라는 거는 집단 면역이거든요. 일정 수준 이상은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안 맞아도 안 걸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냐면 프리라이더예요. 전체 집단에서 한 90% 정도 맞아주면 아하. 그 병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안 맞은 사람들도 혜택이 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나는 안 맞아도 문제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이제 나쁜 사람인 거죠. 남을 위해서도 맞아야 남을 위해서라도 된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이제 대홍역이 돌았었는데 뉴욕하고 뉴저지에서 전체 환자의 한 50% 절반 가까이가 발생을 해서 역학 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 이제 정통 보수주의자들이 거주하시는 빈도가 높을수록 많은 거예요. 보면. 뉴욕, 뉴저지에 많거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들 예방 접종 비율은 이제 그 미국 평균이 한 그래도 90%, 네. 92% 가까이 되는데 60% 미만인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사람들은 또 항변하는 우리는 너희들이랑 잘 안 어울려. 우리끼리만 사는데. 우리끼리만 사는데 왜 우리한테 책임을 돌리느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도 이제 예방 접종을 안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걸려가지고 와서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원래 소득 수준이 높으면 남을 잘 배려하고 뭔가 도와주려고 노력하는데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숙소에서 이스라엘 애들 딱 만나면 이번 여행 힘들겠구나. 왜요? 왜? 배려심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예. 그러니까 이제 선민 의식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작용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은 여행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들 제 말씀에 동의하실 거예요. 이제 보면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저 창업 잘하고 학문 수준 높고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이제 교환 교수로나 이렇게 가셨던 분들이 처음에 제일 당황하는 게 이렇게 뭐 강의나 뭔가 이렇게 해보면 네. 대든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What? 그러니까 되게 공격적이고 적대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렇대요. 윗사람이 말하면 따르고 이런 게 아니고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 나한테 증명해봐. 그 예루살렘이나 이제 텔아비브 있는 대학에 가보면 도서관이 시끄럽답니다. 막 어떻게 이게 도서관이냐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장점으로 발현하면은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러잖아요. 밑에 사람들 하급자가 상급자의 결정에 따라서 이의 제기도 못하고 심지어 말 한마디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인 줄 알면서도 쭉 간다. 이게 사실은 동아시아 3국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한중일 3국에 보면은. 그렇죠. 예. 근데 그 대척점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죠. 여기는 뭐 상대방이 누구 됐던 일단 들이받고 보니까 보면은.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정확하게 서로 판단을 하고 틀리면 틀렸다라고 인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뭔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답답해 보여도 뭔가 바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용적이에요. 그러니까 윗사람 말에 대해서도 대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고쳐야 되고 한정된 자원을 동원해 가지고 뭔가를 가야 되는 데 대해서는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또 상당히 그 유연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놀란 사진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주로 헤즈볼라랑 많이 싸우잖아요. 정규군 투입해서 싸울 때도 있고 그러는데 부대 이제 주둔지죠. 풍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멀티탭이에요. 멀티탭 쫙 깔려 있고 핸드폰 충전한다고 쫙 깔아놓은 거예요. 보면은 그 전쟁터에서도 다
스마트폰 하고 예, 있어요? 스마트폰 쓰면서 보면은 예, 카톡하고. 그렇게 하고 그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잘못된 전쟁 때문에 잘못된 작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당했다라는 것들을 뭐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군인들이 노골적으로 막 깝니다. 기고해요? 보면은. 예, 기고합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1980년대 교류로 가니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문제 해결책을 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무기 중에서 이스라엘 무기가 싸고 좋은 게 많거든요. 어떻게 그 가격에 그 품질을 만들지? 싶은 어떤 이런 또 실용적인 면들이 있는 거죠.